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을 음양 오행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. 전번에는 3표 시멘트를 했죠. 3표 시멘트가 급등했다가 급락할 때 그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을 많이, 한 10,000원에서 13,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제가 한국석유,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 관계인데, 한국석유가 흥국석유하고 한국석유 이렇게 정유주 이렇게 해서 하는데, 그게 실적으로 아스팔트 매출이 52%입니다. 그래서 재건이나 뭐 SOC 때 그 한국석유의 에너지도 좀 뭔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, 이 기업의 오행적 사고로는 어떨까 하고 한번 저도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.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. 저 한국 석유 처음 듣고 음. 정유주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하고 관련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. 아,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좀 생소한 종목이었는데 찾아보다 보니 이게 연결이 되는 어떤 큰 틀이 있어서 어,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네. 풀어봐 주시죠. 네. 한국석유가 네, 뭐 아시다시피 정유 관련주인데 정유하면 그냥 뭐 유가로만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통합적인 거를 관련한 거 모든 거를 다 정유 관련주라고 하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석유화학. 그래서 뭐 윤활유 화학 제품 석유를 또 저장하고 또 운송하고 하는 뭐 주유소 관련된 주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네, 투자였어요. 주유소해갖고 땅. 예, 그러게요. 예. 네. 그냥 저는 기름인 줄 알았어요. 음, 그렇게 해서 뭐 국제 유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서부 텍사스주라고 하는 그런 유가들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 석유 수요 전망에 따라가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화학이 움직일 때 또 같이 따라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문어발처럼 뻗쳐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 어떤 중심에 있는 지금 한국 석유가 차트상으로 보니까 애를 좀 많이 썩였던 종목이더라고요. 애를 많이 썩이다가 어, 모멘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럼프님이라 그래야 되나요? 네. 트럼프가 이란과 싸우면 뭐 유가가 요동칠 것이다라는 어떤 타이틀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그 이면에 보면 사실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닐 수 있다.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. 어, 석유 관련된 유가 관련된 주는 기본적으로 뭐 불이 나니까 화로 볼 수 있는데 얘는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해요. 화로. 그러니까 기름으로 모든 걸 다 생산하는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으로 바꾼 네. 결정체가 나오니까. 화와 금으로 보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봤습니다. 근데 화하고 금이 되게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. 어, 얘네는 AI 인프라라고, 저 사실 AI 인프라라는 말을 이 종목 찾으면서도 더 생소하게 들었거든요. 음, 한국 석유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박차했고 전년도 사업은 굉장히 뭐 매출이 적자였더라고요. 적자인데 앞으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올해 이 AI 인프라로 구축 사업에 박차를 하고 그 관련된 어떤 시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한국석유가 아스팔트 방수 시트 제조 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이 그런, 매출이 제일 커요. 네. 근데 이 아스팔트 방수 시트라는 게 사실 아스팔트 하면은 친환경적이진 않잖아요. 근데 이 한국석유는 이 아스팔트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아니 저는 찾으면서도 AI랑 그 석유랑 무슨 관계가 있어? 차라리 더 좀 서로 먼 거 아닌가 했는데 AI가 돌아가려면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 에너지 전력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 전력을 만드는 그 인프라 시장에 필요한 종목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무조건 석유로만 돌릴 수 없으니까 예전에
저희가 전통적으로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발전이라든지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 역할이 크대요. 근데 이 LNG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또 한국석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산업체가 다양하구나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. 이 한국석유가 그러니까 유가로 다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흥구석유는 얘는 그냥 유가예요. 보면 얘는 이제 그 유가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사실 유가에 관계가 없는 종목이거든요. 한국석유는 보면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근데 차트 모양이 2025년 9월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유가에 그냥 같이 가는 종목이구나. 얘 가면 얘 가고 쟤 가면 쟤 가는 그런 종목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 건가? 유가가 움직인다고 무조건 움직이는 패턴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석유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?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와 금으로 봤잖아요. 근데 화생금이거든요.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행의 상생상극이 있는데 불은 금을 이렇게 생해 주는 게 있거든요. 생해 준다고? 네, 그러니까 불이 원래 금을 극해요. 이렇게 그냥 상생상극으로만 봤을 때는 극을 하거든요. 극을 한다는 거는 금이 버틸 수 없게 하는 게 화예요. 왜냐면 녹여버리니까. 그런데 금이 자기가 뭔가 일을 하려면 토한테 생을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근데 사실상 토한테 금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얘가 뭔가 재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얘는 무조건 불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딱 느낌이 토의 기운이 같이 들어와야 건강했다는 얘기네. 맞아요. 그럼 토면 뭐 건축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죠.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금의 기운이라는 거는 불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모든 오행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금과 화는 되게 웃기게 굉장히 독특하게 그 서로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금은 나를 녹여줘야 돼. 나를 괴롭게 해줘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애거든요. 근데 금 하면 되게 중요한 나라가 있거든요. 금 하면 떠오르는 나라 있으세요, 혹시? 없어. 없으세요? 금 하면 딱 얘예요. 얘예요. 미국은 정말 대표적인 금의 나라라고 보거든요. 잘생기셨죠? 뭐야 생겨? 병오년은 정말 심플한 화예요. 병오년은 정말 심플한 화인데 화는 금이 받죠. 미국은 정말 올 한 해 그냥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날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끝이 어떻게 될 거야? 뭐 금으로 봤을 때 미국이 좋을 거야, 나쁠 거야? 이거를 떠나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는 그냥 전쟁 끝까지 전쟁만 얘기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써놨죠. 화극금, 심장하고 폐를 보거든요. 오행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장기를 놓고 보는 것도 있어요. 화는 심장이고 금은 폐로 보거든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. 금이 일을 하려면 화가 있어야 된다고. 그런데 심장이 너무 뛰고 너무 왕성해지면 이 한의학적으로도 폐는 피로해지고 쇠약해지거든요. 금이 어떻게 되겠어요? 재련을 하고 뭔가 계속 일은 하겠지만 결국 미국은 2026년부터 쇠약해질 것이다. 네. 쇠약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시고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이 2026년의 키워드입니다. 팔로미네. 네. 이분이 지금 어떤 증권, 어떤 금융, 이런 시장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2026년까지 이 사람 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하는 행동만 주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.
그래서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제가 뽑아냈는데 그 순환매가 왜 그러냐? 갈 종목들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을 가진 트럼프가 나만 믿고 따라와.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오는데 대장주는 다 갔어. 대장주는 다 갔기 때문에 순환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. 이 한국석유가 그런 종목이거든요. 얘 왜 가는지 모르겠어 하는데 대장주가 가니까 같이 가는 종목. 그래서 한 2배 정도는 볼 수 있다. 저가에서.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. 26년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키워드가 AI 인프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방산주, 에너지 원자재, 이게 이제 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종목들이고, 그리고 자산. 아무래도 전쟁의 위기가 있으니까 안전자산 선호할 것이고, 금융은 뭐, 롱숏이 아주 급등을 하겠죠. 근데 대장주를 제가 뽑지는 못했어요. 제 능력상으로는.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 그 대장주와 순환매 종목이 있을 건데 이 한국석유가 대표적인 그 순환매 종목이다. 이렇게 뒷차를 타든 대장주 옆으로 계속 쫓아가는 이런 종목들을 사실 겨냥을 하는 것이 2026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. 그러니까 2025년에 좀 큰 뭐 ETF 종목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뭐 시가 상위 종목들은 2026년에 굉장히 크게 또 움직일 것 같진 않고요. 이 분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대장주 옆에 순환매 종목들을 조금 더 포인트로 두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로울 싸움일 것 같습니다. 2026년에. 그렇게 봤을 때 이 한국석유는 목표가를 말씀드려도 될진 모르겠는데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은 급등락에 조금 지금 이제 조금 밑바닥에서 갈 만큼 또 나왔잖아요. 이 여기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한 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시고 더 가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. 3만 원 정도 목표가로 두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밑바닥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다가 지금 딱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라 조금 더 3만 원 정도 3만 원이면 크지 않나요? 2배인데? 한 2배 같거든. 안 돼요. 가르치려고 재미가 한 거야. 없어요. 그래서 순환매 종목에 2026년에는 트럼프의 입과 함께 같이 겨냥을 하셔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예. 한국석유가 확 들어오네요. 음. 네. 그리고 아까 토가 필요한 게 이게 이제 재건이나 중동의 토 기운이 네. 들어오나 보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또 뵙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